아이폰 박스랑 비교하면 여전히 두껍죠.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 차인가?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혼나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블루 컬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러면 얼른 뜯어 볼게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더 먹지. 딩동댕동. 장난 한번 쳐봤고요. S21이랑 S21 플러스는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가 없으니까 절로 가. 울트라부터 뜯어 볼게요. 슉, 슉. 원래 갤럭시 플래그십들은 충전기도 주고 이어폰도 주고 번들 케이스까지 주는 굉장히 혜자로운 패키지 구성이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패키지가 얇아진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빼버렸어요. 그런 거 치고는 요거 두께가 꽤 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USB 케이블 들어가 있고 사용 설명서 끝인데 기기 디자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디스플레이 위에 요거 덮고 있는 요거 떼는 쾌감은 좀 이따가를 위해서 잠깐 남겨놓고 뒷면부터 뜯을게요. 샥! 카메라 쪽에도 따로 보호 필름이 붙어 있고요. 확실히 후면 디자인은 예전에 S20 울트라나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세련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S20 울트라에 여기 100배 줌 이렇게 써 있는 거 너무 아재틱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 디지털 카메라라는 걸 따로 사가지고 들고 다녔는데 딱 그때 감성인 것 같아. 거기 보면 막 X5 뭐 이런 거 써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아재틱한 글자도 없어졌고 여기 요 카메라 섬이라고 불리던 이게 이렇게 기기 측면이랑 매끄럽게 이어지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카메라 고지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요 디자인도 예전 카메라 섬 디자인보다는 훨씬 성의 있어 보입니다. 카툭티가 심한 건 여전하긴 한데 카툭티가 없는 폰을 찾기가 더 힘들기는 하죠. 아까 전에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없다고 옆으로 쫓겨났던 S21 플러스랑 S21도 빨리 뜯어보겠습니다. S21 울트라, S21 플러스, S21 크기 차이는 대략 요 정도고요. 아무리 뭐 여기 디자인을 신경 썼다고 해도 눈알 개수가 적은 게 조금 더 이쁘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뒷면이 S21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마감이고 S21 플러스랑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유리 마감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고급감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마감 없이 유광으로 쫙 돼 있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요 유리 마감의 고급스러움에 될 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요 삼성 로고 부분 처리 여기가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요. 자, 근데 디자인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빨리 보러 가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보호 필름을 싹 떼내면 이쁜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사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보호 필름을 한 겹 붙여줘서 고맙기도 하고 요거 뗄 때 쾌감은 그래도 좀 덜해. 이번에는 플러스도 벗겨볼게요. 오, 기분 좋아. 자, S21이랑 S21 플러스 칭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둘 다 평면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엣지형 디스플레이보다 평면 디스플레이를 좋아하는데요. 엣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엣지가 된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평면 디스플레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철저히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평면 디스플레이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엣지 디스플레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적으로 뭐 신선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니까. 그런데 요 플랫 디스플레이를 빼면 사실 지난 세대랑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들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긴 한데 너프야. 물론 노트 20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선녀 같습니다.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세대에서 뭐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였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S21이랑 S21 플러스 둘 다 FHD 플러스 해상도의 화면을 탑재했습니다. 전작인 S20이랑 S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QHD 플러스 화면을 탑재한 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너프죠. 물론 S20이랑 S20 플러스 역시 120Hz 더 높은 주사율을 쓰기 위해서는 FHD 플러스로 해상도를 내려야 되긴 했는데 그래도 60Hz QHD 플러스로 사용하는 선택권이 없어진 건 맞으니까요. 반대로 우리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보호 필름 아직 안 뗐구나. 한 번 더. 디스플레이 필름 벗기는 건 늘 새로워. 짜릿해.
어쨌든 요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전작보다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QHD 플러스에서 최고 120Hz 가변 주사율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LTPO 패널을 탑재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변 주사율로 배터리도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밝기도 최대 1500니트. 여기서 LTPO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가시면 자세한 설명 있으니까 잠깐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 최대 밝기가 1500니트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요 1500니트 수동으로 올려서는 도달할 수도 없고, 왠진 모르겠는데 HDR을 키면 1500니트가 아니라 최대 밝기가 1000니트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요런 점들 S21 울트라는 개선이 되었는지, S21 플러스랑 S21은 정말로 전작이랑 똑같은 수준의 패널을 탑재했는지 지금 측정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측정을 간단하게 하고 왔는데요. 언제나처럼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밝기가 잠겨 있습니다. 밝기를 최대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무서운 경고까지 뜨죠. 그래서 무시하고 이렇게 끝까지 올리면 굉장히 밝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밝기 380니트입니다. 최대 밝기가 1500니트다 이렇게 광고했던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나마 S20 시리즈들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높아지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1500니트는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냐? HDR 영상이나 엄청 밝은 곳, 보통은 태양빛 아래가 되겠죠. 거기서 화면이 이 정도 사이즈로 빛나고 있을 때 이 작은 요 흰색 요 영역의 밝기를 측정하면 그때 1500니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전체가 빛나고 있을 때는 1000니트 정도의 밝기가 나오고요. 지난 세대랑 비교하면 밝기 면에서는 확실히 광고한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S21이랑 S21 플러스는 지난 세대랑 크게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S21이랑 S21 플러스 디스플레이도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수동 최대 밝기를 여전히 너무나 빡세게 잠가놓은 것만 빼면 밝기 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최상급의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밝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요거 제가 처음 봤을 때 애플의 트루톤 디스플레이 같은 기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블루라이트 저감, 나이트 시프트 이런 기능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블루라이트가 적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활발하게 깨서 활동할 때는 많은 양의 블루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잘 시간이 되면 될수록 블루라이트 양이 줄어들어야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트루톤 디스플레이 기능을 안 넣어줄까요?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삼성 스마트폰들에서도 애플의 트루톤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주변 색온도에 맞춰서 화면의 컬러를 최적화하는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모드에 들어가면 선명한 화면이랑 자연스러운 화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연스러운 화면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컬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팅을 지금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선택을 해놓으면 이미지나 영상 이런 컨텐츠들 중에 내 색영역이 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은 애들은 전부 sRGB로 취급하고, 반대로 자기 색영역이 P3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애들만 더 넓은 P3 색영역에 맞게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 선명한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 얘가 어떤 색영역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디스플레이가 낼 수 있는 가장 넓은 색영역으로 매핑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컨텐츠들 지금 보시면 채도가 훨씬 강해져가지고 얼핏 봤을 때 화질이 더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요번에 보니까 삼성의 기본 세팅 역시 선명한 화면으로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선명한 화면으로 선택한 요 화면 세팅으로 인스타에 올릴 사진 마음에 든다 해서 올렸는데, 친구가 아이폰에서 보면 물 빠진 색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화면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야, 이 옷 색깔 화사한 게 정말 마음에 든다 해서 주문했더니 칙칙한 옷이 왔어. 대신에 선명한 화면으로 선택했을 때 최대 밝기가 조금이라도 더 높고요. 밝은 낮에 폰을 보게 되면 주변 광이 반사돼서 눈에 들어와가지고 화면에 표시되는 색상의 채도를 깎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변이 밝은 환경에서 폰을 많이 쓰시는 분은 선명하게로 해놓고 쓰시는 게 더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노트 20 울트라, 노트 20 시리즈 때 녹조 라떼 이슈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얘네들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 암실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요번에는 지난 노트 20 울트라 때만큼 심한 녹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방금 살펴본 요 폰 3개에 대해서. 대신에 120Hz로 올렸을 때
감마값을 좀 조절을 해서 회색이 더 허옇게 뜨는 현상은 있는데 그래도 보기 싫게 녹조가 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도 녹조가 생기는 스크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데는 녹조는 없었네요. 자, 갤럭시 S21 시리즈 디스플레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S21이랑 S21 플러스는 업그레이드의 해상도는 다운그레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노트 20처럼 완전 막 나가는 그런 기분은 아니고 S21 울트라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21이랑 S21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나쁜 디스플레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최신 아이폰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랑 세트로 최상급의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디스플레이 때문에 S20에서 S21로 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사실 꼭 디스플레이 말고도 S21이랑 S21 플러스 원가 절감이 많이 들어갔죠. 충전기랑 케이스, 이어폰 빠졌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S21 후면이 플라스틱인 거나 램이 12기가에서 8GB로 줄어든 거나 엑시노스가 이번에 화려하게 돌아오나 했더니 화려하게 불타고 있죠. 스로틀링 때문에 성능이 팍팍 깎여 나간다고 하는데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 게임이나 카메라처럼 성능을 팍팍 쓰는 앱을 쓰면서 거기서는 디스플레이도 중요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어두워져서 화면이 잘 안 보이고 이러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디스플레이 밝기가 그냥 디스플레이만 켜놨을 때보다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S20에서 S21로 넘어올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울트라는 제외 21이랑 21 플러스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갤럭시 S21 시리즈 개봉기 겸 디스플레이 프리뷰였고요. 좀 더 자세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은 디스플레이 리뷰에서 작년 갤럭시 시리즈들 결과까지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